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준에 관한 것은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학 2장 18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위생 개념이 있는데 환경위생의 정의, 분류, 이거는 한 번은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개념인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줄에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미치는 것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은 대기, 수질, 토양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 보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인 생활환경, 일명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자는 것이 우리한테 유행한 거 다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중금속 같은 것들이 근데 오늘은 안 그러네, 맑으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뿌였었잖아요. 이래서 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강한 체질인데 나갔다 오면 목이 이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일명 공기가 상당히 오염됐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다 없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는 볼 거 없고요. 분류를 보면 우리가 실험위생학, 생리위생학, 위생공학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요인 분류에는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는데 이화학적 환경,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거 본 거예요. 이화학적 환경은 공기, 토양, 광선, 물 이런 게 있고, 생물학적은 동물, 위생곤충, 그 줄 끝에 각종 병원체가 있는데 이학적과 이화학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학적은 어떤 것이고 이학적, 이게 이제 우리 소독을 본단 말이에요. 요거가 뒷장 가면 어떤 물리적인 소독이냐 화학적 소독이냐 이런 게 있는데, 이학적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소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뜻하는 것이 이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학적 소독 차저라는 물리적인 소독을 뜻하는 것이고, 이화학적은 이화학적, 지금 이화학적 그랬죠. 이것은 물리 더하기 화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학적하고 이화학적하고 의미가 틀려요. 뒤에 보면 우리가 소독에서 백금이 소독하는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실기에서 맡아놓고 나는 멸균하는 거, 고압진기 멸균법, 손잡이도 찾아야 되고, 거기는 몇 도에서 하느냐, 그 온도가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틀린데 항상 우리는 나는 게 관행상 있어요. 121도에서 15리브라 몇 분간? 20분간 이거다 이 소리죠. 요것이 나는데 이런 것들 소독하는 거에 가서 보게 되면 물리적 소독 찾으라 이러면 좋지만 이학적 소독 찾으라 그러면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끓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소독이 되는 거다. 이거를 그때 가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거 하나 보시라고 본 거고, 그럼 여기에는 공기, 토양, 광선, 물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도 들어가고 물리적인 물질까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생물학적에는 아까 봤다시피 여러 가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사회환경 보세요. 인위적인 것과 문화적이 있는데 인위적은 의복, 식생활, 주거 이런 게 있고, 물리적은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187페이지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기환경 관리가 있고 실내 공기가 있고 공중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한 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병원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지하철도 되고 이런 것들이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는데 공기부터 이제 공학 비슷해요. 환경위생은.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기에 보게 되면 공기의 성분과 농도가 있는데 표준 상태 그랬지요.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0도씨 1atm을 뜻해요. 1atm을 뜻한다고. 그럼 0도씨 1atm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0도씨 1atm을 뜻하면 0도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1atm이 지금부터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학은 실기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실기 필기가 겸해지는 수업이 필이론 시간에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atm을 뭐라고 읽는 거냐? 1기압이라고 읽어요. 그럼 보세요. 요거 쓰기 전에 요 상태를 표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미세먼지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쓸 거예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앞으로는 내가 입방미터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가로 1미터 요거가 없다고 치면 세제곱미터를 뭐라고 읽는 거냐는 입방미터예요.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그래서 부피 개념이죠. 입방미터라고 읽는 거라고. 이꼴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예요. 이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S가 붙은 건 들려요. 이 S라는 건 0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약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기는, 이걸 하면 또 어려울 텐데 그냥 들으세요. 쉽게 말하면 온도가 0도일 때는 분필통, 0도일 땐 요만했다가, 아니 10도일 때는 부피가 요만했던 것이 20도가 되면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죠. 쉽게 말하면 풍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도일 공기는 이렇게 됐다가 20도 공기가 되면 이만큼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부피는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스탠다드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S가 붙었다는 건 0도씨 일기압을 기준했다는 거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뜨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1atm을 기압이라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1atm을 요거를 기압이라고 읽어요. 그럼 1기압 이렇게 하겠죠. 이꼴 1기압이다 이 소리죠. 1기압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물리에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을 들어봤죠. 토리첼리가 우리가 Hg는 이런 화학기호는 알아두셔야 돼요. 수은이라고 읽어요. 수은이라고. 그러면 앞에 화학기호 있어요. 그럼 화학책을 일일이 찾을 거 없이 앞 페이지에 보게 되면 22페이지 뒤에 보면 이따 볼 거예요. 화학기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화학을 전공으로 하는 것을 시험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학원 오거나 동영상 온 거는 뭐가 모르니까 학원 온 것이고 동영상 듣는 것이지, 알면 더워 죽겠는데 정신줄 놓고 이걸 뭐하러 듣고 귀 아프게 듣고 있냐. 참 이거 하니까 또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이어폰을 끼고 이 동영상을 듣게 되면 귀가 아파요. 그럼 난청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20시간씩 200단어씩 외운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제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토익이나 이런 걸 대체하지 않고 5문제가, 그러니까 50문제가 50분의 국어 문제 같이 이런 거 푸는 거였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그 당시도 그 타임지 같은 것들이 10만 원에 한 달에 있었어. 30년 전인가. 근데 나는 그걸 내가 타임지 학원을 안 다니고 하루에 200단어씩 20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테이프 같은 걸 들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테이프 같은, 그러니까 20시간씩 200단어씩 외웠다고 쳐봐요. 죽기 살기 그랬다니까. 20시간씩 200단어씩 하려면 안 될 것 같으죠. 2주면 그게 적응을 해요. 순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6개월만 하면 타임지가 들어와요. 나도 죽기 살기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나한테 죽도록 혼난다고. 그랬을 때 이어폰을 끼고 한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더라니까. 나중에 한 45살 넘어가 보니까 용산을 문산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이런 발음을 쭉 적어가지고 내가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멀쩡하다는데 내가 느낌에 난 원래 태어나서 귀가 밝고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25살이 우리는 성장 정점인데 귀는 태어나서 가장 밝고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귀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랬는데 이어폰을 끼니까 그런 후유증도 있었나 보나 싶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어폰을 끼지 말고,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다 끼면요 지겹다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집에서. 도서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려울 때는 여기다 한글을 쓰세요. 수은이라고. 수은 쓰면 되는 거고 화학기호 몇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을 한 거예요. 따라서 1기압은 76cm인데 1cm는 몇 밀리예요? 10m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센티미터로 써야 되지만 우리는 주로 밀리미터로 많이 써요. 760 밀리미터죠. 760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76cm니까 그거를 수은을 붙여준 거예요. 수은.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는 거냐면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기 가면 이렇게, 이건 지울게. 수은은 실기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단위를 미리미리 H 이렇게 써놔요. 다음 그림의 기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미리미리, 막 어떤 사람은 몸뚱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거 뭐예요? 온도계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단위가 뭐라고 써 있다고? 미리미리 H죠. 그럼 이건 기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압의 단위를 뜻한다고. 1atm은 1기압. 내가 1기압 그랬죠. 1기압을 영어로 1atm. 그 다음에 760 수운주 밀리미터. 물로 말하면 수은은 13. 비중이 그냥 이건 비중은 들어요. 13.59. 어떤 사람은 약해서 13.6. 근데 물의 비중은 1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760 곱하기 13.6을 하게 되면 1332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H2는 물 분자에 이런 물 분자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332 수주. 이건 수운이죠.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 왜 그런 거냐면 잠안병 들어봤죠? 잠안병. 이걸 잠수하면서 걸리는 병. 이건 해마다 나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1atm은 760 수운주 밀리미터. 그럼 실기가면 미리미리 hg가 나오면 이거는 압력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계 단위는 뭐라고 쓴다고요? 미리미리 h라고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림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압력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단위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리고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잠안병을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물이 없다고 쳐봐요. 물이 없다고 치면 지금부터 이제 1km는 몇 미터냐 그러면 1km 1000m죠. 1000m잖아요. 1m는 몇 cm예요? 100cm. 1cm는 10mm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봐봐요. 요 물이 없다고 치면 요렇게 하면 cm가 되는 거죠. cm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cm는 10mm니까 앞으로 하나 점 찍어야 되고 요렇게 하면 1m는 100cm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약 10m, 10.332m가 1기압이라는 거죠. 1기압이라는 거잖아요. 모르면 약 10m가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 어떤 책에는 3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1333 이렇게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나 1330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온의 비중이 13.59로 하면 2가 되는 것이고 13.6으로 하면 3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약 10m 내려가게 되면 1기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활동하는 이 무대는 그러니까 바다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기준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대륙권 그러거든요. 대륙권은 여 바다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활동하는 지금 무대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기준 같은 것은 대륙권이나 상층권 들어봤죠? 요거는 뒤에 페이지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 알아둘 것은 약 10m가 되면 1기압이라는 건데 내가 해녀예요. 해녀는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죠. 이 바다를 기준해서 10m 내려가면 내가 이거 압력계를 차고 가요. 이게 압력계라고 치면 압력계를 차고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히냐면 1기압 찍히는 거예요. 1기압 찍힌다고. 2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2기압 찍히는 거죠. 대충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3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3기압 찍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지금 여기 우리는 지금 대륙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륙권이라는 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기압이 지금 먹고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 그럼 절대압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1atm. 수면을 기준한다 그랬었죠? 수면을 기준해서 1기압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압력계를 차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10m 내려가면 1기압을 찍히죠. 요 찍히는 압력을 게이지압 그래요. 게이지압. 그러면 내가 10m 내려가면 1기압이라고 찍히죠. 20m 내려가면 2기압이라고 찍히죠. 30m 내려가면 3기압으로 찍히죠. 만약에 내가 10m 내려가서 해녀예요. 전복을 따가지고 왔다고 치면 1기압이라고 압력계 찍혔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1기압 더하기 1기압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기압이죠. 그럼 요 1atm을 1기압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꼴 대기압 그리기도 하고요. 요거를 1기압 그리기도 하고 대기압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압 그리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1기압은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10m 내려가서 내가 해녀라서 전복을 딴다 그러면 몇 기압에서 전복을 딴 거예요? 2기압에 짠 거죠.
2기압에서 딴 거잖아요. 따라서 자만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2기압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다 수면의 기준에서 6m만 내려가서 전복을 딴다 하더라도 나는 자만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만병이 걸리는 원인은 엔토가스예요.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엔토가스다 이 소리죠. 그럼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압력계 얘기하는 거다 이 소리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1atm은 1기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일명 수온으로 말하면 760 수온주 밀리미터, 물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로 그러는데 이거 숫자까지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압력계의 단위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활동하는 것이 대륙권인데 바다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산소도 많아져요. 그리고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면 높아진다고 했었죠. 위로 올라가면 반대예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산소량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고산병, 오토가스가 부족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산소는 21%만 있으면 좋지만 너무 많아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 하죠. 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 알아두고요. 표준 상태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이거 지워도 되죠? 또 뭘 얘기할 거냐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개인지원 표준 상태에서 어떻게 있는 거냐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첫 번째 엔토가스 표준 상태에서 어떤 게 있는 거냐 그러면 엔토를 질소라고 읽어요. 이런 화학기호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질소는 78.09 V 대 V를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예요. 이것도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렇게 났지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일단 줄 찍어 보자고요. N2는 78%인데 대충 하면 79예요. 그런 다음에 O2는 산소라고 읽어요. 20점 몇 %인데 이거는 약하면 21%가 되는 거예요. AR은 아르곤. 아르곤은 0.93%지요. 그 다음에 CO2는 이산화탄소 그러기도 하고 뭐가 되냐면 탄산가스 그러기도 돼요. 이것은 0.03에서 0.035%까지 가지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거예요. S 상태에서 S가 없다는 건 0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표준 상태에서 우리 공기 성분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냐.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AR, 아르곤이죠. 순서도 중요히 보셔주세요. CO2 그러는데 화학기호는 우리가 거기 앞에 있는데 이따가 이제 참고로 얘기할 것인데 우리가 쓰는 화학기호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한글로 쓰세요. 그리고 읽는 방법이 아주 절대적인 건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는 탄소예요. 이건 탄소는 그럼 왜 탄소라고 만들었냐?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보자고. CO2는 지금 여기 C 탄소죠? O 산소죠? E가 있죠. 그럼 화학기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뒤에 숫자 먼저 읽고 여기다가 요거 읽고 화자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산, 화, 탄소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CO라 그러면 여기가 일자가 있다는 거죠. 생략한 거예요. 이것은 일산화, 화자 붙인다고 탄소 이렇게 읽는다고. 그럼 모르면 그냥 이산화탄소 이거는 일산화탄소 이런 화학기호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수위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이산화탄소 이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화학이 몇 개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는 것이 CO2 공기는요 무수히 나와요. 이거를 CO2 가스 그러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 CO2 그러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 또는 이거를 탄산가스 그러기도 해요. 그런다고. 그럼 이것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에 주범인 거 찾아라. 여러 가스가 있지만 이산화탄소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에서 O2하고 CO2하고 이렇게 쭉 비교할 때 아르곤보다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아르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78점 몇 %, 이거 뭐예요? 20점 몇 %, 이것은 0.93%, 이것은 0.03 내지 0.035% 그랬어요.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작년에 이건 지금 어떠냐?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라는 것은 볼륨 대 부피예요. 볼륨 대 볼륨 %를 뜻하는 거예요. 볼륨, 그러니까 부피 대 부피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중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기의 구성이라는 거죠. 근데 공기의 구성인데 우리가 오존도 들어봤는데 오존은 지금 눈 씻고 봐도 있어요? 눈 씻고 봐도 지금 있냐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산, SO2, 산성비를 유발하는데 황산, SO2가 관여해서 황산이 됐네, 질산이 됐네,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없지요. 그럼 공기는 대충 한 거예요. 그럼 이거가 주성분이고 나머지는 미량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그럼 공기의 성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V 대 V라는 건 부피 대 부피예요. 부피 대 부피 퍼센트예요. 그리고 작년에 2017년에 나왔던 것은 W 대 W 퍼센트라는 건 무게 대 무게, 웨이트 대 웨이트 퍼센트예요. 웨이트 대 웨이트 퍼센트는 이 구성 성비가 안 돼요. 그것은 오늘 이것까지 같이 하면 머리 아파서 아이고 뒤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외우세요. 이거부터 외우는데 웨이트 대 웨이트는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뒷장 가면 왜 웨이트 대는 75대 23이 나왔나 그때 설명할 것이고 일단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깊이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1학년은 어느 정도 쉽고 그 다음에 2학년 되면 1학년 때 어려웠던 건 쉬워지죠. 이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한테 다 듣고 질문하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부터 웨이트까지 알려주면 1시간 만에 나 못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순서부터 N2 가스, O2 가스, 아르곤 가스, CO2 가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웨이트는 나중에 알려줄 것이고 이건 부피 대 부피 퍼센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쉽게 공기 한 몰의 구성 성분을 찾아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78점 몇 %인데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 한 몰 하면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이럴 때는 요거를 몇 %로 보냐? 79를 보는 거예요. 요 O2를 21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79%, 21% 이렇게 한다고. 이럴 때는 볼륨 대 볼륨이에요. V 대 V.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부피 대 부피라고 쓰는 거예요. 작년에 어렵게 나는 공학처럼 웨이트 대 웨이트로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79%, 21%가 공기 한몰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여기서 CO2예요. CO2. CO2가 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것이 CO2다, 이산화탄소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토의정서 들어봤죠? 교토의정서 뭐 또 파리협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내가 보면 지금이 7월 며칠 벌써 3일이네. 이때쯤 되면 그렇게 덥지 않았었거든요. 선풍기 같은 것도 시골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의 첫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6월 달에도 여긴 더웠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워진다는 것은 지구가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죠. 뜨거워져서 남극에 있는 빙하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얼마큼 뭐 없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뭐 빙하들이 없어지게 되면 또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온실효과에 관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03 내지 0.035다 이렇게 외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등은 이제 뺄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이건 지금 그냥 들으세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만 에너지를 내요. 탄소, 수소, 황만 에너지를 낸다고. 이거 외에는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에요. 그럼 C는 완전 연소가 되면 CO2가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H2O가 되든지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뭐 C랑 붙여서 HC가 되겠죠. 이건 SO2가 되겠죠. 이것도 났었어요. 황이 타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해줄 것이고 지금 이거부터 외우라는 머리 아파서 못한다고.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안 내요. 산소는 산화를 시키는 거지 에너지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의 성분은 LNG, LPG, 뭐 석탄 이런 것들 있죠. 석탄은 고체고 액체는 석유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체연료 같은 것들 있지요.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 뭘 얘기해 주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다 에너지지요. 에너지인데 LPG, LNG 가스 이런 말 들어봤는데 그것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LNG가 있고 LPG가 있는데 지금 다 안 이어져요. LNG, LPG 이것이 어떤 말이냐? 리퀴피드, 액체죠?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예요. 이것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 그 다음에 그럼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됐다는 거죠. 요것이 타면 CO2가 나올 것이고 H는 H2O나 HC 불완전 연소가 되면 나올 것이고 이것은 C 3개, H 8개 프로판이에요. 또는 C 4개, H 10개 부탄. 근데 주성분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외우라고 얘기할 건데 이건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는 것은 이건 옮길 때는 액체지만 탈 때는 기체가 돼가지고 리퀴피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라고요. 그럼 이거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들은 탄소
탄소, 수소로 거의 다 구성됐죠. 황은 석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뗀 서울이나 도시에는 CO2가 많이 나오겠죠. 잠시 마이크가 깨진 게 아니고 잠시 마이크가 끊어져서 다시 볼 테니까 아까 여기까지는 썼죠? 저게 왜 그런가 하죠. LPG가 다시 보게 되면 여기 CO2부터 할 테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CO2를 잘 알아두세요. CO2는 0.03 내지 0.035%가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나나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그럼 C는 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CO2가 되죠. 불완전 연소는 CO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2차 실계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H는 H2O가 되거나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HC가 되거나 이런 거고, S는 타면 SO2가 되죠. 이게 2017년 작년에 봤던 시험에서 황이 있는 물질을 태우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SO2죠. 그럼 이걸 SO2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산화, 황. 이 소리, SO2. 이게 삼성비의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을 태우는 건데 황은 주로 석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고체를 뗐죠. 석탄이나 장작 이런 걸 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쯤 액체, 석유를 떼다가 지금은 다 어떤 걸 떼요? 기체를 떼죠. 그만큼 에너지가 기체에서는 더 우리한테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가스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화력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발전한 거죠. 그럼 이 기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LNG, LPG 이런 거에 자동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LNG 버스요, LPG 무슨 버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것은 영어 약자로서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LPG는 리퀴피드, 페트롤렐륨이 석유예요. 가스, 이 약자예요. 그럼 LNG의 주성분은 CH4, 메탄이에요. C 하나에 탄소 4개 붙은 거는 지금부터 서서히 오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혐기성 발효에서도 맡아놓고 나는 것인데 이것을 메탄가스라고 읽어요. 메탄이라고 읽는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LPG의 주성분은 C3개, H 8개예요. 이거는 프로판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몇 개 하는 거 알려줄 것이고 프로판이라고 하는데 프로판 가스가 폭발돼서 이것은 LPG 가스가 폭발돼서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주성분이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C 4개, H 10개. 그래서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이걸 부탄이라고 읽어요. 부탄이라고 읽지만 주성분 하나 찾으라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 이 소리는 LPG 가스가 폭발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에 또는 승용차에 LNG 가스, LPG 가스 들어봤죠? 그럼 지금 에너지가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거의 있다는 거죠. 근데 석탄을 떼는 집도 있지만 석탄보다는 우리가 가스를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이 CO2가 나오는 동네가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나 또는 자동차가 많거나 이런 동네에서 탄소가 있는 물질 떼겠죠. 따라서 서울에는 승용차도 많고 공장도 많고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다는 건 에어컨 같은 거 가동하고 그다음에 난방연료 같은 거 떼기 때문에 CO2가 많다는 거예요. 서울은 0.04까지도 가요.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소수점이나 너무 숫자가 크면 우리는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0.03 내지 0.035%다 또는 0.04%다 이렇게까지도 보지만 서울은 이렇게 더워진 이유가요. 우리 서울 보게 되면 0.04%까지 가요.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 난방을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서 CO2 양은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이어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를 100개를 자른 거 이렇게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퍼센트예요. 이게 퍼센트 개념이라고. 왜 우리가 1cm는 10mm, 1m는 100cm, 길이 단위죠. 이것처럼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퍼센트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요건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이제 지워보고요. 요 퍼센트를 어떻게 오는 거냐면 지금부터는 1%가 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ppm이라는 단위 들어봤죠?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이것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분의 1이에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을 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퍼센트라는 건 100분의 1 그랬죠? 그럼 이제 100분의 1이고 100만 분의 1이고 이렇게 쓰면 좋지만 너무 길죠? 그래서 관행상 공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밑으로 간 숫자 0은
마이너스 1000자를 붙여요. 10에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있죠. 2라고 해요. 그러면 100분의 1이나 10에 마이너스 1000자 붙여서 컴퓨터에 1000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쓴다고. 이게 100분의 1을 뜻하는 퍼센트예요. 반면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죠. 6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럼 ppm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거를 100개로 잘라서 하나면 100분의 1이고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ppm이 되는 거죠. 그럼 간격을 보면 똑같은 이 칠판지우개 1%라는 건 이거를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1%고 쉽게 우리가 길이로 보면 요게 1m라고 보게 되면 1m라고 보게 되면 이게 1m라고 치면 요게 100개를 짜서 하나가 1cm잖아요. 그 다음에 1cm를 10개를 짜서 하나가 1mm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 돼요. 그럼 요 똑같은 칠판 지우개를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고 100만 분의 1 ppm은 100만 개를 짜서 하나가 1ppm이에요. 그러면 간격을 보면 1%가 더 넓죠. 그죠? ppm보다 ppm은 조금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터는 이만큼이고 하나고 요거를 100개를 짜서 하나가 1cm가 되듯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오늘 알아둘 것은 다 이게 어렵다고 치면 1%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ppm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2승 잘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4ppm이 되는 거죠. 4ppm은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4가 붙은 게 아니고 그냥 4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카메라 크게 비춰주세요. ppm이에요. 몇 가지? 1%는 몇 ppm이라고요? 10,000 ppm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오늘 머리 아프면 일단 이건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는 몇 ppm이라고요? 10,000 ppm이에요. 지금 이건 원리를 설명한 거니까 머리 아프면 다 없었다고 치고 오늘 알아둘 것은 1%는 몇 ppm이라고 10의 4승 ppm 또는 몇 ppm이 되는 거예요? 10,000 pp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첨자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것이고 첨자에서 숫자가 잇따르면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몇 개 붙으라는 거. 아까 마이너스는 밑으로 가서 붙으라는 것이고 옆에 썼다는 건데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면 옆으로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승이지만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어렵다고 치게 되면 이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1%는 몇 ppm이에요? 10,000 ppm. 10,000 ppm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오는 거죠. 봐보자고요. 0.03 내지 0.035. 서울은 0.04까지 본다는 거지. 이게 한번 나섰다니까. CO2 가스 0.03%는 몇 ppm인가? 300 ppm이죠. 300 ppm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요거를 소점을 옮기자고 노란 걸 할까요? 여기에서 만을 곱하는 거예요. 곱할 때 하나, 왜 노란 거? 하나, 둘, 셋, 4개 가야 되죠. 그럼 몇이 돼요? 300이죠. 300. 지금 ppm으로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300 내지 하나, 둘, 세 개. 350 ppm이 되는 거죠. 300 내지 350 ppm을 이꼴 어떻게 친다고? 0.03 내지 0.035% 이른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거 2개에 올라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1%는 몇 ppm이 된다고? 10,000 ppm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다고요. 이게 만약에 퍼센트로 났다 그러면 이걸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찍고 퍼센트로 할 때 모르면 2개를 다 외워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1%는 10,000 ppm이 계속 나온다고. 우리가 실내에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허용기준치, CO2 허용기준치가 있어요. 0.1%가 허용기준치인데 0.1%라고 나기도 하지만 일명 0.1%면 몇 ppm이 된다고요? 0.1이니까 지금 암산 한번 해보세요. 1000 ppm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4개 하니까. 그죠? 1000 ppm. 그럼 이거를 0.1% 이꼴 1000 ppm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고 나서 어차피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이것도 났었고 실내 기준치 CO2는 0.1이 지나면 우리가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1%라는 건 최대 허용 기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독의 주 원인이 되는 CO2를 잘 나고 그다음에 온실효과 유발할 때도 많이 하기 때문에 CO2를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착각을 해요. 아르곤보다 더 많은 줄 알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순서도 일단 알아두시고 저희 엔토가스는 질소가스, 이게 또 자만병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고산병을 유발하는 건 O2고 이렇게 O2, 그 다음에 이제 양적으로 말할 때는 엔토가스, 질소가스가 79, 그 다음 O2가 21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78 정도, 21 정도 0.93, 그 다음에 0.03 내지 0.035인데 서울은 400까지 간다. 그러니까 0.04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어떤 게 있는 것이냐 그러면 187페이지. 그래서 중요 표시했고요. CO2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본인들 숨 쉴 때도 CO2 뿜어요, 안 뿜어요? 뿜지요. 나는 CO2 안 뿜어요. 그런 사람은 웃기는 소리죠.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 숨 쉬면서 CO2를 뿜어내게 되면 150년이 되더라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감기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없어지는 걸 반감기라 그러는데 CO2 같은 경우는 150년이 반감기예요. 내가 응이하면서 태어난 게 내가 150년을 살진 않지요. 보통 한 70, 80 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만 뽑는 거냐? 그건 아니죠. 동물들도 뿜고 나중에 수처리, 물처리 가보게 되면 혐기성, 호기성에서 다 CO2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공기 중에도 많고 여러 가지 지하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를 많이 언급을 한다고요. 이렇게 순서 중요 표시했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산소는 20 정도가 되고 21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위생 또 공중위생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타면 상쾌하진 않죠. 축축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타요. 안 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지하로도 싫고 그 다음에 칙칙한 게 누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소는 21 정도, 산속 가면 기분이 좋죠. 산속 가서 기분이 더럽네. 샤워하면서 기분이 더럽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샤워하면서도 샤워할 때 물 분자 어디 갔어? H2O 이런 것들에서 여기서 산소가 떨어져 나온다네. 여기서 산속 가면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니까 CO2를 먹고 식물들이 O2를 뿜어내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O2가 이럴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도 이런 가지 O2 같은 것들이 관여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이고 O2 작용에 의해서 이게 여기 20에서 21, 23 정도까지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가보게 되면 산소가 19라든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CO2는 또 양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지가 많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유해가스, 라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쾌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습도도 그렇고 이런 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O2 2%도 알아두시고 N2, O2 지금 얘기한 건 다 볼륨 대 볼륨이에요. 부피 대 부피예요. 웨이트 대 웨이트는 지금 알려주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문제 풀면서 작년에 했던 거를 알려줄게요. 작년에 났던 2017년 기출문제는 이건 2017년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또 엔토가스 같은 건 자만병은 계속 났던 것이고 근데 2017년에는 웨이트 대 웨이트가 났는데 그거는 75 대 23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계산되는 것인가 문제 풀면 설명해 준다고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평균 공기 분자량은 28.84g이에요. 공기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93g/L인데 이것도 밀도가 어떻게 되고 공기 분자량이 얼마를 지금 설명하면 머리가 여기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면서 공기 분자량이 어떻게 말 공기 분자량이 쉽게 이거예요. 이거 N2 더하기 O2를 계산한 거고 그다음 밀도도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요 N2랑 O2를 부피 하나를 보고 22.4를 한 건데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줄게요. 지금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요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줄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미리 HG도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2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22페이지가 22페이지인가? 20페이지 있어요. 거기 내가 자외선 있고 이럴 때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길이단위 있지요. 길이단위 있고 넓이단위 있고 부피단위 있고 용량단위 있잖아요. 그럴 때 21페이지 보게 되면 압력단위가 있죠. 압력. 나중에 줄 한번 칠 거예요. 기압이 있고 수온주 밀리미터, 미리미리 HG, 수주 밀리미터 읽는 방법이 있죠. 1ATM은 760 밀리미리 HG,
1332 수주밀리미터 있죠? 요때 또 할 거예요. 자외선이 어떻고 적외선이 어떻고 할 때 요 단위들을 볼 거라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게 쭉 있죠? 요거를 할 거라고요. 그 파트마다 관여하는 거를 할 건데 햇볕량에서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187페이지 지금 양가로 1번을 본 거예요. 요것밖에 안 봤다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실내 공기 오염은 실기 필기 반드시 나는 거예요.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군집독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 중요 표시해 두시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있으면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나는 이런 증상들을 군집독이다 이런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때 관여하는 가스가 물리적인 인자가 있고 화학적인 인자가 있죠. 내가 얘기하는 줄치면 따라오시라고 나는 다 외워졌으니까 안 보는 것이고 물리적인 인자가 있고 화학적인 인자가 있는데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거 봐. 여기 책에 있다고. 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에는 물리적인 거라는 건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거는 그렇고 화학적인 거에서는 CO2 올라가죠. O2 줄어들죠. 그 다음에 NHC는 NH3, NH3는 암모니아 가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 가스는 방귀 낄 때 암모니아 가스 나왔네 이런 말 하죠. 그럼 이것은 냄새가 향기로워요? 아주 더러워요? 더럽지요? 그럼 이걸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메탄가스 어디 가서 지워졌네. 메탄가스는 앞에서 화학기호 CH4에오라 했던 거죠. 무생무치 폭발성이에요. 그럼 방귀를 끌 때 암모니아 가스만 내는 것이 아니고 메탄가스도 낸대요. 사람마다. 근데 메탄은 무생무치 폭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방귀 끌 때 이렇게 담배 피운다 그랬죠? 거기다 담배 피우는 성냥불을 들면 머리를 다 가스를 수가 있죠. 태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 같은 거, 소 있잖아요. 소가 트름할 때도 CO2, 메탄 이런 걸 많이 뿜어낸대요. 그래서 옛날에 온실가스 교토의정서가 한참 이제 이슈화 되고 막 이랬을 때 교토의정서도 이제 외워야 될 텐데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소 같은 거 끌 때 덴마크에서 방목새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거기 목축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군집독 줄쳤어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군집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있을 때 지금 다 창문 닫아놨죠. 근데 지금 에어컨을 켰단 말이에요. 에어컨을 안 켜더라도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 그러면 군집독이라는 뜻부터 일단 알아두는 거예요. 군집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거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오는 거죠. 일단 뜻이. 그런데 그 뜻도 잘나지만 어떤 거냐? 첫 번째, 물리적인 인자하고 두 번째, 화학적 인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인자를 찾으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있다면 일단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약 36에서 37도 되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단 여럿이 있으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아주 짜증나게 덥지요. 그럼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죠. 우리가 앞에다가 푸 하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습기도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루에 오줌 뭐 이런 거를 배설하는 물도 있지만 땀으로 배설하는 그 양이 1리터, 2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으면 냄새 나는 게 그거잖아요. 분비물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화학적이라는 건 내가 O2를 먹고 CO2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숨을 쉬기 때문에 CO2가 올라가요. CO2가 올라간다 이 소리죠. 그럼 CO2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게 내려가냐 그러면 O2가 내려가죠. 그렇죠?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O2가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이거를 암모니아 가스 악질 내는 거라서 했죠. 이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메탄 가스 여기서 CH4도 올라갈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방귀 끌 때 소화할 때 암모니아 가스가 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메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탄 가스도 올라간다 이 소리죠. 기타 가스 그럼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실기 필기 반드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군집독을 유발하는 뜻하고 어떤 것이 가장 관여하느냐 CO2만 외우면 됐는데 지금은 K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실기는 그림만 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실기도 이걸 써놓고 나서 군집독의 원인 물질을 다 찾으시오. 모조리 물리적인 인자 그 다음 화학적 인자를 다 찾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데 CO2가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거죠. 그때 이 소리죠. 그럼 CO2는 이게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거를 동그라미 다 보내보세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거예요. 중요 표시 거기 답원에 있잖아요. 답원에 양가로 두 번째 답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지요. 중요 표시해 놓고 그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았다는 것은 허용 기준치라는 건 서한량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트레스홀드라는 게 뭔지 아는 문지방이잖아요. 문지방 이게 트레스홀드 이꼴 서한량 최대 허용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서한량 이꼴 허용 기준치가 CO2 이산화탄소는 0.1이에요. 퍼센트. 그 다음 ppm으로 말하면 몇 퍼센트? 1000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1000ppm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ppm으로 날지 0.1%로 날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작년에는 0.1%가 이렇게 났고 재작년에는 1000ppm으로 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걸 알아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0.1을 ppm으로 고쳐보시오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내 공기 오염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용 기준치는 몇 ppm이에요? 1000ppm 중요 표시해 두는데 1000ppm으로 날지 0.1%로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는 1000ppm 어차피 애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워야 되는 것들은 애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내 공기 오염에서 군집독이 가장 중요한데 얘기했어요? 했죠? 끝났죠? 그럼 이제 됐고 그다음 동그라미에 두 번째 실내 공기 변화에서 그 질소 그리고 또 이렇게 나요. 왜 이거를 CO2를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았느냐?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여러 사람 군집독이면 여러 사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일단 방귀도 한 대 꿀 것이고 원래 1시간에 한 대씩 꾸는 거래. 사람들이 참아서 그렇지. 꾸는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악취도 날 것이고 메스껍기도 할 거 두통 메스껍 현기증이 온다는 것이 군집독에 정했었지요. 이게 관여하는 가스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CO2를 허용 기준치 0.1로 한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떤 가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CO2 가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O2도 관여하지만 O2는 내가 O2를 21%가 있는 거를 먹고 나서 다 먹진 않아요. 한 거기서 4 내지 5 먹고 나서 20인 거를 먹었다. 그런 것을 한 쉽게 계산하기 쉽게 5를 먹고 14는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팍팍 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팍팍 올라가죠. 이렇게 팍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21리터 1시간에 21리터를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팍팍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CO2를 가지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실내 공기 오염 지표다 이렇게도 나기도 하지만 왜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이유를 찾아라.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질소가스 보세요. 질소가스는 1번부터 이제 우리가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있죠. 가장 많죠. 78%로 가장 많고 지금 줄치는 거 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니은번에 잠안병의 원인이 돼요. 그럼 잠안병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일단 줄치고 공합 상태지요. 공합도 중요 표시, 급격히 감압도 중요 표시하고 엔토가스 이꼴 질소가스가 관여한다는 거죠. 그럼 잠안병은 지금부터 설명해요. 내가 지금 해녀예요. 그럼 수면을 기준한다 그랬었죠.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일기압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일기압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압력계를 차고서 지금 밑으로 간 거예요. 밑으로 해녀랑 가면 내가 10m 가서 압력계를 차고 갔다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일기압이라고 찍히죠. 근데 사람이 받는 압력은 지워졌네. 절대압으로 받는다 이 소리죠. 절대압으로 받는다 그랬었지요. 그럼 내가 10m 가서 해녀라 잠복을 따는 해녀라 그러면 내가 잠복 달 때는 2기압을 받고 있었던 거죠. 2기압이죠. 그럼 1기압보다는 높은 기압이죠. 그 고압 상태죠. 그럼 내가 육상에서 해녀라 제주도 해녀라 숨을 쉴 때 지워졌지만 엔토가스 먹으려고 숨을 쉬었어요? 오토가스 먹으려고 숨을 쉬었어요? 오토가스 먹으려고 숨을 쉬었죠. 그런데 엔토도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럼 1기압에서는 엔토가스가 우리한테 무독해요. 독이 없다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는 거가 아니고 밑으로 가면 쭉 높아지는 거죠. 2기압으로 쭉 우리가 절대압으로 받으니까 그 수면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기압으로 될 때 이 엔토가스가 우리 몸에 쭉 퍼지는 거죠. 육상에서 했던 것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스 같은 경우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진 않아요. 그게 불법이라네. 그럼 10m 가서 전복을 따고 숨이 너무 찰 거 아니에요. 한 1분인가 뭐 몇 초 딸 거 아니에요. 따고 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땄어요. 전복을. 그럼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복을 2기압에 땄어. 그러고 나서 1기압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서서히 올라온다 그러면 엔토가스가 서서히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잠안병을 안 유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전복이 너무 싫어하고 많은 거예요. 좋아서 한참을 따다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압에서 따다가 후다닥 와야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물속이니까 이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상어가 그러면 후다닥 오게 되면 N2가스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N2가스가 우리 몸의 그 혈액이나 지방이나 물에 녹아서 관절염 환자, 아니 관절염이 아니고 신경통 환자들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리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신경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아파 죽겠다 그러는 것처럼 자만병은 모든 것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뭐 난청도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에서 일하다가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N2가스가 서서히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압에서 일하다가 숨이 차 죽겠으니까 또 위험 상태가 됐을 수가 있죠.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N2가스가 바깥으로 못 빠지고 우리 몸에 녹아서 혈액이나 그러니까 지방 녹는 순서는 지방, 물, 혈액에 녹아서 우리 몸에서 이상 증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직업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가면 산업 여러 가지 재해 같은 거 산업보건 있죠. 거기서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자만병을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놨었어요? 거기에 N2가스가 일명 자만병 이렇게 썼죠. 이거를 잠수하며 생긴다 해서 자만병 이꼴 잠수병 그리게 돼요. 잠수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만병으로 날지 잠수병으로 날지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압증 그리게 돼요. 감압증 그리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1기압에서 2기압이 됐으면 2기압은 높은 거죠. 2기압에서 1기압으로 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정상기압 되는 거죠. 정상기압 된다는 것을 2기압에서 전복을 땄다가 1기압으로 될 때 압력이 낮아진 거죠. 2기압 기준하면 그래서 잠수병 이꼴 감압증 이꼴 뭐라 한다고요? 여기다 자만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똑같은 거예요. 잠수하면 생긴다고 해서 잠수병 그 다음에 여기다 자만병 그 다음에 감압증 또는 질소색전증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고기압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여하는 가스는 무슨 가스예요? N2가스.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거로 날지 나도 모르다니까 자만병에 관여하는 압력은 고기압 상태죠. 고압 상태죠. 고압 상태, 고기압은 고압 상태. 두 번 가장 중요한 것은 N2가스, 질소가스죠. 그 다음에 급격히 감압되는 거예요. 서서히 감압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급격히. 지금 아까 다 줄쳤죠? 중요 표시했다 이 소리 급격히 감압되면서 그래서 N2가스가 서서히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되지만 2기압보다 낮으니까 압력이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걸리는데 위급 상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후닥닥 오니까 여러 가지 잠수하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산업보건 가면 그 뒷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뒷장 가면 산업재해에서 일어나는 거 할 때는 자만병이 이것도 있지만 자만병을 유발하는 직업을 찾아라 그래요. 그럼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아닌 거 찾는 거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해녀 걸리죠? 잠수부 걸리죠? 어부 걸려요 안 걸려요? 어부 그 다음에 터널공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치면 누구예요? 누가 안 걸려요? 어부가 안 걸리는 거예요. 터널도 걸려요. 왜 그러냐면 밑으로 파는 거죠. 이렇게 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해수면을 기준해 가지고 밑으로 가면 거기 굴 파는 것도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부는 1기압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어부는 안 걸리는 거. 이것은 거기 뒤에 가면 있잖아요. 그 쭉 앞에 목적을 하니까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앞에 우리가 186페이지 앞에 185페이지 있죠. 거기에 어떤 게 있어요? 직업병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직업환경보건관리 이것이 일명 산업장에서 일하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다는 거예요. 8에 있잖아요. 18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만병까지 설명했죠. 자만병까지 설명했으니까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그렇죠?